삼장이 오공이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오공아, 내가 너를 의심하는 건 아니고 네가 그렇게 재주가 좋으면은 좀 정정당당하게 싸워보는 건 어떠니? 참 비열하구나. 비구국을 떠난 삼장일행이 숲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잠깐 쉬기로 합니다. 그리고 손오공이 하늘로 올라가서 동냥을 하려고 주변을 살펴봐요. 근데 넓은 숲을 살펴보다가 손오공이 감탄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그 넓은 숲을 상서로운 기운이 덮고 있는데 그 기운의 시작점을 따라가 보니까 삼장법사였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동안 여행을 하면서 공덕이 엄청나게 쌓였다는 뜻인 거죠. 이 정도면 당나라에 돌아가면 사람들한테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겠다. 그리고 자기들의 여행이 끝이 가까웠다는 생각에 손오공이 기뻐하면서 밥을 구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 손오공의 마음과는 다르게 삼장일행은 나무 밑에서 쉬다가 어떤 여인의 간곡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도와주세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보니까 웬 아름다운 여인이 밧줄에 묶인 채로 하반신이 땅에 묻혀 있는 거예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여기 근처에 살고 있는데 가족들이랑 성묘 왔다가 도적대를 만났다고 합니다. 다른 가족들은 아둥바둥 도망쳐서 목숨을 건졌는데 자기는 도둑들한테 잡혔대요. 그러니까 도둑 두목이 자기 얼굴 보더니 너무 예쁘다고, 너 내 부인 할래? 그러니까 두 번째 두목이 아니, 내가 부인 삼겠다. 그러니까 셋째, 넷째 두목도 막 이러더니 갑자기 막 7, 80명 정도 되는 도적들이 싸우면서 서로 아내를 삼겠다고 하다가 결국엔 대장이 잠깐만, 우리 이러려고 도적질하는 거야? 우리끼리 싸우면 되겠어? 너네 초심 잃을 거야? 최고의 도적이 되겠다는 그 초심 잃을 거야? 이래가지고 공평하게 모두가 같이 말자면서 자기를 땅에다 묻고 그러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전개인가 싶었는데 이대로 가다간 죽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스님을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다. 저 좀 여기서 꺼내주십시오. 이러면서 필살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공감 능력 좋은 삼장이 눈물을 같이 흘리면서 제자들을 부르는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구슬픈지 저팔계랑 사오정은 헤어진 가족을 만난 줄 알았대. 그래가지고 서둘러 가보니까 삼장이 야, 이 여자 구해줘야 된다. 우리가 구해주자. 팔개가 여자를 구해주는데 하늘에서 손오공이 보니까 아까 그 상서로운 기운을 어둠의 기운이 덮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하고 오는데 팔개가 딱 봐도 요괴 같은 여자를 막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거야. 가타부타 얘기할 것도 없이 그대로 드롭킥으로 팔개를 짜! 하면서 날려버리게 됩니다. 날라갔던 팔개가 오면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러니까 딱 봐도 요괴인데 지금 뭐하러 구해주려고 그러냐고. 근데 팔개는 드롭킥 맞은 게 억울해가지고 삼장한테 가서 저거 지금 사형이 거짓말하는 거라고. 분명히 자기들 먼저 보내고 자기는 군둔 타고 와갖고 저 여자랑 좋은 시간 보내려고 하는 거 분명하다! 라고 분탕질을 시작하는데 이번엔 손오공이 말하죠.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동안 어땠어? 자, 다들 눈 감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삼장이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막 이렇게 상상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오공이 말을 듣지. 드디어! 그러면서 팔개한테 그동안 너네 사용했던 말이 틀렸던 적이 없어. 그냥 두고 가자! 이러면서 갈 길을 재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이 잘 풀리는가 싶더니 요괴가 바람결에 도수를 실어갖고 삼장 귀에다가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자비심 많은 스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제자들 몰래 DM을 날려요. 삼장이 듣고는 이렇게 말을 뜨거득뜨거득 타고 하다가 오공아 가서 저 여자 구해와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시냐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저 여자가 지금 구해달라고 한 저 목소리가 안 들리냐? 그러니까 손오공이 팔개랑 사오정한테 물어봐요. 야, 너네 목소리 들었어? 근데 아무도 못 들었대. 삼장 혼자 들었잖아요. 그럼 요괴가 요망한 짓을 한 건데 삼장은 야, 가서 빨리 구해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손오공도 에라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알아서 하시라고. 근데 나는 구해오지도 않을 거고 문제 생기면 사부님이 알아서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삼장이 저 못된 원숭이놈 이러면서 팔개 데리고 가서 그 여자를 구해가지고 옵니다. 여자가 오면서 막 이게 쩔뚝쩔뚝거리면서 와요. 막 일부러 막 아픈 척 더해. 막 그래서 막 쩔뚝쩔뚝 하니까 손오공이 쇼하고 있네. 그리고 삼장이 엄청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어떻게 가야 되나 고민을 하니까 손오공이 짓궂게 얘기를 해요. 사부님 여자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둘이서 안고서 말 타고 가시죠. 그러니까 삼장이 막 엄청 성질을 내. 그 저 팔개한테 야, 그럼 팔개야 네가 여자 좋아하니까 네가 업고 가라. 그러니까 팔개는 또 자기는 무거운 거 싫대.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냐, 말은 여자가 타고 삼장이 내려와서 같이 걸어가지고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낡은 절 앞에 도착을 하게 되죠. 삼장이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었는지 뭐 자기가 가서 잠자리를 구해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손오공은 여전히 여의봉을 붙든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여자를 쳐다보고 있죠. 삼장이 절에 들어갔는데 절이 너무 낡은 거예요. 부처님을 모시는 절이 이런 모양이라 삼장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러면서 속상해하다가 종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종이 댕
하면서 울리게 됩니다. 삼장이 너무 깜짝 놀라갖고 뒤로 넘어지는데 절에 수도승이 와갖고 삼장을 붙잡아요. 스님 진정하십시오. 삼장이 귀신인 줄 알고 물러가라 이놈아. 나한테는 용감한 제자 셋이 있다 이놈아. 날 건들기만 해봐라. 수도승이 스님 진정하십시오. 저는 이 절에서 수행하는 수도승입니다. 이곳이 워낙 요괴랑 귀신이 많은 곳이라 혹시나 싶어서 종에다가 돌을 던졌다. 그러니까 삼장이 뭐 그런 거요? 네, 죽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수도승을 따라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문을 하나 넘어가니까 안쪽에는 너무 예쁘게 잘 꾸며진 절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절의 스님들이 다 약골인데 이 지역에 도적들도 많고 그래서 절 앞부분은 도적들한테 내주고 자기들은 안쪽에다가 따로 절을 지어서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절의 주지를 만나서 당나라에서 왔다고 하니까 아이고 뻥 좀 착착 치십시오. 거기가 얼마나 먼데 거기서 오십니까? 제가 혼자 온 건 아니고 제자들이랑 같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지가 깜짝 놀라면서 그럼 빨리 모시고 오라고. 이 늦은 시간에 밖에다가 사람들 놔두면 큰일 난. 아까 얘기 들으셨겠지만 여기 요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절의 스님한테 문 앞에 가서 제자들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스님이 문 밖에 나갔다가 오히려 놀라고 들어와. 그러면서 자기가 문 밖에 나가보니까 원숭이 요괴, 돼지 요괴, 무슨 푸르딩딩한데 송곳니 뾰족한 요괴 요런 애들이 있다면서 거기다가 여자 같아 보이는 요괴도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장이 웃으면서 자기 제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또 시작이죠. 뭐 주지가 스님은 잘생기셨는데 왜 제자들은 못생겼냐 그러면 지겨워 이런 얘기. 아무튼 그렇게 제자들이랑 숲에서 구한 여자를 데리고 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날부터 삼장이 아파요. 기운도 없고 이게 감기인가 싶기도 한데 정신을 못 차려서 3일 그냥 쑥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삼장이 오공한테 오공아 붓이랑 벼루를 좀 가져다 주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당태종한테 편지를 써. 폐하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언장 같은 편지를 손오공한테 줘요. 손오공이 받아보더니 비웃으면서 아이고 엄살도 좀 적당히 하시라고. 그러니까 팔개는 그러지 말고 사부님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우리 말부터 팔고 관을 사서 사부님 돌아가시면 묻어드리지. 팔개 이 자식은 전부터 그놈의 말 팔아가지고 관 산다는 얘기를 진짜 몇 번째. 손오공이 팔개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지금 사부님이 아픈 게 다 이유가 있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전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좀 끔찍했습니다. 삼장이 왜 아프냐?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석가열의 제자일 때 불법을 들으면서 졸다가 자기도 모르게 왼발로 쌀 한 톨을 밟았대. 그래서 사람으로 환생한 다음에 3일이 아파야 된다. 와,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이게 종교 비하가 될까봐 참겠습니다. 아무튼 3일이 지나서 삼장이 냉수가 마시고 싶다고 하고 손오공이 물을 뜨러 가는데 절의 스님들이 저기 구석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막 오오오오. 그래가지고 뭐야 우리가 밥 좀 많이 먹는다고 속상해서 우는 건가? 팔개가 많이 먹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가면서 돈도 다 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그리고 가서 물어보니까 세상에 삼장 일행이 오고 나서부터 밤마다 하루에 2명씩 사람이 죽어나간대. 오늘까지 6명이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다음날 뼈다귀로 발견되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스님들도 삼장 일행한테 물어보고 싶었는데 워낙 귀한 손님이라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만 끙끙대고 있었대. 그러니까 손오공이 걱정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했죠. 왜? 삼장한테 잔소리거리가 생겼거든. 그러게 애초에 내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그런데 일단 사람 잡아먹은 게 숲에서 구해준 여자라는 그 물증은 없으니까 일단 삼장한테 가서 기운 좀 차리셨냐고. 하루 더 여기서 몸 좀 챙기시라고 하고는 오늘 밤 자기가 요괴를 좀 잡아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장이 놀라가지고 오공아 요괴는 무슨 요괴냐. 네가 괜히 들쑤시고 다녀서 요괴가 나한테 덤비기라도 하면 어떡해. 내가 지금 몸도 안 좋고 큰일 난다. 괜히 귀찮은 일 맞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 삼장이 또 지가 들쑤신 거는 생각 안 하고 손오공 탓만 하고 있으니까 손오공이 절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이거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라고 설득을 해서 그날 밤에 불당으로 가게 됩니다. 손오공이 동자승으로 변신해서 목탁을 두드리고 있었는데 예쁜 여자가 나타나서 막 꼬셔요. 막 이렇게 막 끌어안고 막 뽀뽀도 하고 자기 안 예쁘니 여기서 막 재미없는 거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뒤뜰에 가서 우리 같이 놀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죽었다는 승려들도 이렇게 유혹당해서 죽은 거였어요. 손오공이 못 이기는 척 뒤뜰에 가서 후미진 곳으로 가는데 요괴가 손오공을 잡아뜨리고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손오공이 걷어차고서 여의봉을 휘두르고 요괴는 쌍검을 촥 꺼내고서 둘이서 일기토를 하는데 손오공이 모처럼 싸울 만한 상대를 만난 거야. 재밌어가지고 신나게 휘두르니까 요괴가 못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요괴가 손오공을 밀치고 도망치다가 신고 있던 신발로 분신을 만들어서 손오공을 상대시킨 다음에 자기는 바람으로 변신해서 삼장을 납치해가지고 어디론가 슝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손오공은 요괴 분신을 여의봉으로 내리쳐가지고 요괴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뻥
하더니 꽃신으로 변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어가지고 삼장이 있는 곳으로 서둘러 왔는데 삼장은 없어. 그리고 저쪽에 보니까 팔개랑 사오정이랑 거실에서 막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손오공이 빡쳐가지고 야 너네 다 죽어라 죽어. 이 자식들 사부님 하나 제대로 못 지키고 아주 노닥노닥 지들끼리 신났네. 너네 죽이고 나 혼자 사부님 모시러 갈 거야. 이러면서 막 여의봉을 막 휘두르니까 팔개랑 오정이가 형님 잠시만 깜짝 놀라고 막 진정하시라고 한참을 말리고서 막 손오공 난동을 피우다가 결국에 팔개가 자기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사오정이 형님 그러지 마시고 아침에 우리 같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절에서 배부르게 밥을 먹고 맨 처음 여자 요괴를 만났던 숲으로 가게 되죠. 숲을 좀 뒤져봤는데 삼장이 없으니까 손오공이 여의봉으로 숲을 다 때려 부수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에 산신령이랑 토지신들이 나오게 되고 손오공이 엄청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 자식들 너네 오늘 다 죽었어. 감히 요괴랑 편먹고 우리 사부님을 납치해? 너네도 죽고 요괴도 죽이러 갈 거야. 그러니까 산신령이랑 토지신이 막 덜덜덜덜 떨면서 대성님 제발 진정 좀 하시고 제 얘기 좀 들어보라고 무슨 요괴 얘기하시는지 다 알 것 같다. 걔 여기서 천리는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고 가끔 인간 사냥하러 오는 애라고. 자기들보다 세갖고 어쩔 줄 몰랐다 하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싹싹 빕니다. 알겠어 너네 조심해 이러고서 동생들이랑 같이 구름 타고 요괴가 살고 있다는 함공산으로 가게 됩니다. 이 재밌는 게 백마도 나름 용이잖아요. 그래서 구름 타고 백마도 같이 갑니다. 함공산에 도착해서 팔개가 먼저 정찰을 하러 갑니다. 우물에서 물을 깃는 여자 둘을 발견하는데 한눈에 요괴인 걸 알아봤대. 야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아본 줄 아세요? 참네. 머리 위에 비녀를 꽂고 있는데 당시 유행인 게 아니래. 그래서 요괴래. 투지폰 쓰면 요괴야? 요즘 그 뭐야 펄럭펄럭 거리는 그 바지 안 입고 다니면 요괴냐고. 우리 어릴 때 그 힙합 바지로 막 바닥 청소하고 다니는 그런 바지 많이 입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 많이 입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 안 입고 싶을 수도 있지. 그렇다고 내가 요괴는 아니잖아. 아무튼 근데 진짜 요괴였어. 팔개가 요괴야 이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물지개에서 막대를 빼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팔개를 때리는데 신나게 얻어맞고 손오공한테 와가지고 형님 안 되겠습니다. 도망가시죠. 아주 흉폭한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손오공이 야 네가 뭐라고 불렀길래 걔네가 그렇게 와가지고 널 때렸냐. 그러니까 팔개가 요괴라고 불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손오공이 자네 덜 맞았구만. 다시 갔다 와.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제대로 변신을 해서 요괴들한테 가가지고 정보를 캐는데 오늘 밤에 당나라 스님이랑 우리 마님이랑 결혼을 할 거래. 팔개가 돌아와서는 손오공한테 그 얘기를 하고 제자들은 두 여자 요괴를 따라서 요괴 소굴을 찾아내게 됩니다. 손오공이 파리로 변신해서 동굴로 들어가는데 동굴이 개미굴처럼 엄청 복잡해요. 겨우겨우 요괴가 있는 곳을 찾아서 예쁘게 치장하는 요괴를 지나 한쪽에 잡혀있는 삼장한테 가게 됩니다. 질질 짜고 있는 삼장 위로해주고 작전을 설명을 하죠. 혼인식을 할 때 요괴가 술을 따라줄 텐데 한 잔 받고 잠깐 계시면은 자기가 하루살이로 변해서 잔으로 들어가겠다. 그 다음에 그 술을 삼장이 마시면은 다시 잔에다가 술을 따라라. 대신 거품이 많게 하루살이로 변한 손오공이 보이지 않게 만들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요괴를 주고 요괴가 먹으면은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난리를 피우겠다. 예전에 나찰류한테 파초선 뺏을 때 쓰던 방법을 쓰려고 하는 거죠. 삼장이 알았다고 하고 요괴가 와서 술잔을 줄 때 손오공이 시킨 대로 잘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리고 거품을 많이 일으켜서 요괴한테 술잔을 주는데 요괴가 갑자기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잔을 내려놓더니 삼장한테 애교를 부리는 거야. 오빠 멋있어요. 우리 애는 몇이나 낳을까요? 막 그 사이에 잔에 거품이 사라지고 요괴가 잔을 다시 들었을 때 하루살이로 변한 손오공이 너무 잘 보이게 되는 거죠. 요괴가 이거 뭐야? 이러면서 손으로 퉁 튕겨버리고 손오공은 날아가서 땅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매로 변신해서 잔치상을 엎어버리고 동굴 밖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팔개랑 오정이한테 사부님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알리고 다시 파리로 변신해서 삼장한테 가죠. 손오공이 작전 브리핑을 다시 하는데 삼장이 못 믿어해요. 한번 실패했으니까. 그러니까 손오공이 이번엔 진짜 실패 안 해.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죠. 삼장이 요괴한테 뒤뜰로 가자고 해요. 동굴 안에 뒤뜰이 어딨냐 싶은데 뭐 따지지 말죠. 거기 가면 복숭아 나무가 하나 있을 텐데 자기가 빨간색 잘 익은 복숭아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는 색으로 변신해 있겠다. 그러면 삼장이 그걸 따서 요괴한테 먹으라고 주면은 자기가 몸속에 들어가서 난리를 피우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서천 가는 길에 몇 번 해봤던 작전이어가지고 뭐 성공률을 의심하는 건 아닌데 삼장이 오공이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오공아 내가 너를 의심하는 건 아니고 네가 그렇게 재주가 좋으면은 좀 정정당당하게 싸워보는 건 어떠니? 참 비열하구나. 모르는 소리 마시라고. 지금 여기 동굴이 복잡하기도 해서 싸우는 거 너무 힘들고 부하 요괴들이 동굴 통로를 막으면 이거 더 귀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삼장이 요괴를 꼬셔서 화원으로 가고 잠깐 기다리시오. 저 복숭아가 맛있어 보이니 내 선물로 드리리다. 뭐야 이 오빠? 뭐 이러면서 받아가지고 한 입에 베어물고 요괴 뱃속에 들어간 손오공은 사부님 이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삼장이 허허 너무 심한
심하게 하지 말도록 해라. 요괴가 오빠 무슨 그런데 차마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손오공이 뱃속에서 난리를 치니까 요괴가 허리가 꺾이고 고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손오공이 살고 싶으면 사부님 동굴 밖으로 모시고 나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괴가 걔 아무도 없느냐 이래갖고 부하 요괴들을 불러서 삼장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손오공이 어딜 부하들을 시켜? 우리 사부님 귀한 몸인 거 몰라? 네가 업고 나가. 그래가지고 요괴가 힘들게 삼장을 업고 동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동굴 밖에서 기다리던 팔개랑 오정이가 삼장을 부축하고 손오공은 요괴 뱃속에서 나오게 돼요. 손오공이 나가니까 요괴가 열받아가지고 다시 또 쌍검을 챙 들고서 달려드는데 손오공이 동생들한테는 너네 사부님 잘 보고 있어 이러고서 요괴랑 둘이 싸우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고서 팔개가 이러지 말고 우리도 가서 손오공 형님을 돕자 이렇게 사오 정도 같이 가서 싸우게 되죠. 손오공도 못 이기는데 제자 둘이 오니까 이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갖고 요괴가 도망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꽃신 하나 남은 거를 분신으로 바꿔가지고 대신 싸움을 시키고 자기는 바람으로 변해서 동굴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이야. 동굴 앞에 삼장이 멍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오 개꿀? 이러면서 삼장이랑 백마 둘을 동굴 안으로 데리고 가버리게 됩니다. 제자들이 분신을 이기고 보니까 또 꽃신이잖아. 그리고 동굴 쪽으로 가보니까 삼장도 없어져. 그러니까 손오공이 또 열받아. 너네 사부님 보고 있으라니까 왜 껴들어가지고 시키지도 않은 짓. 나 못 믿어? 그러니까 팔개가 사오정한테 오호 오정 그러게 내가 오지 말자고 했잖아 이러면서 내리사랑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삼장이 없어져서 눈물을 흘리는 오공한테 팔개가 저 형님 너 이 자식 또 뿔뿔이 흩어지자는 소리 해보기만 해봐.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래. 우리 힘을 합쳐서 다시 한 번 더 잘 싸워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팔개는 처세술의 달인이다. 이번에는 손오공이 눈치 볼 것도 없이 동굴 대문 날려버리고 뒤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너무 미로처럼 돼 있어갖고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근데 어딘가에서 향냄새가 나서 냄새를 따라갔는데 거기에 위패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아버지 탁탑 이천왕, 오빠 나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손오공이 동굴이 떠나가라고 막 하하하하하 팔개가 왜 웃냐니까 이제 됐다고. 이거 보니까 이천왕 딸 나타 여동생인 것 같다. 얘가 속세가 그리워서 내려온 것 같은데 천계 가서 고소장 제출하고 이천왕이랑 나타한테 사부님 찾아내라고 하면 될 것 같다고. 그래갖고 고소장 써가지고 하늘로 날아갑니다. 이천왕은 잘 지내다가 갑자기 원고 손오공, 피고 이천왕, 나타 요렇게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소식을 듣고 정신나간 원숭이라면서 나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러면서 나오게 됩니다. 손오공이 증거로 제출한 위패랑 향로를 보고서 뭔 소리냐. 나는 아들이 셋인데 금타, 목타는 불교에 가 있고 나타는 지금 나랑 같이 있고 그리고 딸 하나 있는데 얘는 7살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면서 부하들을 시켜서 손오공을 묶으라고 하고 칼을 빼서 손오공 목을 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끼어들어. 칭! 나타가 자기의 검으로 이천왕의 칼을 딱 막습니다. 그러면 순간 정적이 쫙 흐르죠. 알고 보니까 이천왕이 입고 있던 의붓딸이 있었던 거. 예전에 요괴가 영취산 내음사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재단에 있는 것들이랑 초랑 뭐 향 같은 거 갉아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석가열애가 옥황상제한테 민원 넣어가지고 이천왕이랑 나타가 병사들을 끌고 와서 제압했대. 원래는 죽여야 되는데 석가열애가 용서해주라고 해가지고 이천왕이 놔줬는데 거기에 요괴가 깊은 감동을 받아서 이천왕을 의붓 아버지, 나타를 의붓 오빠로 삼고 있었는데 이런 일을 저지를 줄 몰랐다! 이러면서 하계에서는 지용부인이라고 불린다는 사실도 나타가 알려줍니다. 손오공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빨리 옥황상제한테 끌고 가고 재판 받자고 성질 엄청 부리기 시작합니다. 떳떳하면 가자니까 법대로 해. 아직까지 여기 왜 있어? 그러니까 이천왕이 굉장히 난처해 하잖아요. 태백금성이 나타나고 제천대성 일단 밧줄을 풀고 옥황상제한테 갑시다. 뭘 풀러? 그냥 나 굴러갈게. 그리고 천계에서 하루가 땅에서 1년인 거 알죠? 이러는 사이에 시간이 흘러갔고 우리 그 사부님하고 요괴 사이에 애라도 생기면 뭐 불경 가지러 가는 거 뭐 개판 나는 거지 뭐 알아서들 해. 난 몰라. 그래가지고 결국 이천왕이 자기가 군사들이랑 같이 내려가서 사건을 해결해 줄 테니까 옥황상제한테 제발 가지 말자고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오공이 이천왕이랑 나타 군대를 데리고 함공산 요괴의 동굴로 오게 되고 병사들을 시켜서 동굴을 뒤지다가 삼장에게 결혼해 달라고 애원하는 요괴를 발견합니다. 요괴는 나타한테 붙잡혀서 부하들이랑 끌려 나오게 되고 팔개랑 오정이가 요괴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천왕이 자기가 옥황상제 앞에 데리고 가서 벌을 받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그동안의 옥황상제의 성격을 보면 차라리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이천왕과 하늘의 군대는 돌아가고 함공산에서의 소동을 마무리하고 삼장 일행은 다음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